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하네요. 나는 학생들 생각하면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학기 말에 보강 시간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방침이 그러네요. 일단 응용수학은 2학년 학생이고, 그래서 수업을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를 보고 있나 모르겠다. 내가 교재라고 이제 PDF 파일 올려놓은 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금 볼까요? 오케이. 자, 보게 되면 응용수학이라는 응용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목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기초수학이라 그래서 집합과 원소, 수집합, 새로운 수, 제일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자연수, 정수, 이류수, 무리수, 그다음에 실수, 복소수, 그다음에 사원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원수는 뭐냐면 4차원수에 해당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유니티를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거나 유니티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것까지 생각하게 되느냐면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를 찍을 때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카메라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 즉 카메라 감독이 줌인, 줌아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가면서 각도를 회전을 시켰을 때 나타내는 것, 회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에 관한 건데 사원수는 말 그대로 4차원수거든요. 근데 회전을 나타낼 때는 보게 되면 회전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x, y, z축이 있고 그 다음 맥도 돌리라고 하는 것 4개 값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전을 나타낼 때는 SO3라는 그런 공간 속에 있는 숫자인데 그것을 크기가 1인 숫자들만 다룬다고 해서 유닛 코토니언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4차원 카메라 감독처럼 회전을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수가 되겠다. 물리에 나오는 수이기도 한데 일단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수가 사원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니티라고 하는 그 게임 엔진을 다루다 보면 C# 스크립트로 C# 언어를 잘 컨트롤하게 되면 카메라 감독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정식, 부등식에 나오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고 함수들에는 양함수랑 음함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었죠? 수열, 그다음에 함수.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삼각 함수를 겁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삼각 함수 요것을 좀 쳐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삼각 함수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저한테 메일 줘도 되고 아니면 혹시 학교에 나올 일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삼각 함수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도함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극속 최소값 구하는 건데 최소값 구할 때 극소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그 다음에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했던 거고 적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공부할 때 그 뭐지? 분포함수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제 정직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직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를 했다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적분을 조금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관해서는 우리 1학기 때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을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벡터도 1학기 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행렬도 공부했었고, 이 기하학적 변환의 요구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장, 그 다음에 6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 공과 공이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40 뭐 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4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선분과 선분의 교차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또 이야기, 중간고사 이후에 할 겁니다. 한번 그때 보기도 하고. 자, 기하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한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내용을 보기를 권합니다. 자, 142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구와 구 교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P1에 P2로 갈 때 이렇게 가는데 충돌하는 체크 공개식이 이제 나와 있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차점 찾는 거 뭐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반응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코드가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혹시 요것을 돌려보고 싶은 친구들은 오픈GL 세팅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구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이것을 돌려보고 싶은 친구들은 돌려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 메일을 줘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교재를 이제 써놓은 교재를 중간중간에 좀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끊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를. 중간에 끊기면 다시 또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때 뉴턴 방법 하다가 말았나?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제 했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마련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할선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선법은 시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차예요. 조금 전에 뉴턴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 계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분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이런 식을 집어넣겠다. 즉 봅시다. 여기 뭐냐면 뉴턴 방법이 뭐였죠? 뉴턴 방법이 요거였죠. xn 마이너스 f 프라임 오브 xn이었고 f 오브 xn이었죠.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f 오브 xn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고 요 나머지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초록색으로 할까? 요 부분이 뭘 나타내냐면은 요거의 역수. 요식 이렇게 대치했다는 거죠. 한 지점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지 말고 할선을 찾아서 하겠다. 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체의 문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다 지워야 되겠네. 다 지워볼게요. 소리가 좀 크게 들릴지 모르겠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느냐면 P0가 있고요. P0
x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 p1의 x값에 대해서 이 점이 하나 나오죠. 이 두 점을 잇는 뭘 생각한다? 지금 파랗게 그릴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고, 이때 기울기 얼마냐면은 요거분의 요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건 나중에 확인하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만나는 요 점을 x값을 p2라고 이야기하겠다. p2에 대응되는 점, 이게 뭐가 되겠다? 요 점을 잡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아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잡아가지고 다시 요 점을 잡고, 자, 요 놈이 첫 번째 점이었고, 두 번째 점이었고, 세 번째 점이니까 요 점과 다시 요 점을 잇는 뭘 생각한다? 직선을 그어서 또 만나는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에 함수값을 찾아서 뭐가 나온다? 요 점을 찾았죠? 자, 두 점을 잇는 직선. 파란색으로 그려주나? 두 점을 잇는 직선 갖고, 다시 만나는 점 P4. 그 다음 또 함수값을 또 찾고, 요 점과 요 점 있는 이렇게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겠다? 할승법이라고 그러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할승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좀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는데 이해해주고, 그 PPT 파일을 이제 맥으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네요. 할승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할승법을 구할 때 도함수가 필요하나? 도함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할승법을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어쩔까? 여러분 이해되나? 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 x1과 x1일 때 fx1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점이 x2 있고 f에 x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그다음 fx1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다?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 될 거고, 다시 x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이때 뭐라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다 그랬지. 이때 y값이 0이 되고, 그놈을 뭐라고 그러겠다? x3라 그러겠다. x3에서 다시 뭘 구한다? 함수상에 있는 곡선을 뽑아내죠. 이 점이 뭐가 된다? x3, f의 x3가 될 거고. 자, 요 점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두 번째 점, 요 점을 어떻게 있는 직선을 다시 생각해라. 그때 만들어지는 x값을 x4라고 그러고, 이때 함수값을 y값으로 가지는 그 점을 x4, fx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x1, x2, x3, 즉 x1과 x2는 그냥 찾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x3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찾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뉴턴 방법과 할슨법의 알고리즘을 작성하시오. 뉴턴 방법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메소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 것인가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 방정식에 관계돼 가지고 이제 네 가지 방법을 배웠죠. 하나가 뭐였다? 이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오차 조정법. 세 번째가 뉴턴법 방법. 네 번째가 할슨법.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슈도 코드를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리즘을 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혹시 이제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허브라고 하는 이런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서 핸드폰상에서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라고, 어쨌든 두 번째 과제를 이와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빨갛게 표기해 볼까? 요런 5x 곱하기 2의 x는 1이다. 이놈의 근사이를 구하시오. 이분법을 구해보고 5차 조정법을 구해보고 뉴턴 방법을 통해서 구하고 할선법을 통해서 구해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손으로 이것을 풀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방법을 해야 되고, 자, 신경 써야 될 게 인풋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을 짰다 손 치더라도 어떤 인풋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뭐냐면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인풋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 끝나게 할 것이고 그때 근사이가 무엇인지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주어진 5차 한도 안에 몇 번만의 이터레이션이 제일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빨리 근사이를 주어지는 5차 반경 안에 들어가는 근사이를 찾는 것을 근사이를 리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실제로 뉴턴 방법이 제일 빠른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10월 7일까지 하기를 바라고, 일단 과제 제출란에 과제 제출 페이지에 날짜를 다시 한번 더 어나운스 할 거예요. 그때까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코어에도 상관없어요. 뺏기지는 말고 다른 친구와 같이 상의하고 이분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구현해보고 저렇게 한번 구현해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같이 토론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냐면 시험 문제.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 주면 쭉쭉쭉쭉쭉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을 이제 넣었을 때 부력이 있겠지. 부력이랑 부피 최적이랑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형을 통해서 또는 물리책을 찾아보고 관계식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이제 H를 찾는 거죠. 높이. 어느 정도 공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이 H를 이분법을 통해서 사용하여 구하라. 이 이분법을 처음에 할 거나 두 번째 스텝까지 해서 이제 그때 구해지는 H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는 거다라는 거죠. 나도 이거 처음 문제 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을 배웠으니 이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것을 해보시오. 시험 문제 나갑니다. 이분법 하려고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지?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함수가 뭐가 된다? 주 양끝점을 누가 잘 정해야 되겠네. 양끝점에서 부호가 다른지 확인해야 되고 중간값 정리를 써야 될 거니까 그냥 반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또 그때 나오고 반으로 잘랐을 때 그 나중에 나온 것의 합격값이 얼마인지. 만약에 두 번째 스텝에서 A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나왔을 때 뭐가 되지? 여기가 0이 되고 이렇게 양수고 만약에 음수가 되고 반을 잘랐다 쳐. 그 다음에 뒤에랑 얘랑 잘랐을 때 반 잘랐을 때 요 값을 리턴할지 아니면 다시 또 요 값을 리턴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점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림을 이용해서 뉴턴 메소드의 어떤 문제점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 고정점 반복법이 되겠다. 함수 G의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 G of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X축이 있고 뭐랄까 이렇게 딱 칠까? 여기 y 있고 G of X가 있을 때 이 함수의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 equal x라는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이 x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알파라고 그럴까? 알파.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 함수 높이 값이 얼마예요? 알파일 때 이 높이 값이 g of 알파죠. 이것이 뭐랑 같다? y equal x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 높이도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알파가 되도록 하는 이 알파를,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 G의 고정점이라 그러겠다. 무엇을? 이러한 놈을 알파를. 이거 하나 방정식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G1 of X가 마이너스 X일 때 고정점은 무엇인가?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릴까? 자, G1 of X는 이 색깔로 그려볼까? 여기에 G1 of X, 그 다음에 X축은 뭐가 된다? Y equal X는 여기 되고, 만나는 점이 뭐라고? 이거는 0이 되겠네. 그 다음 X제곱 함수 그래프 볼까? X축은 여기 되는데, Y equal X제곱에서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난다? 0과 1에서 만나요. 따라서 0하고 1이 뭐가 되죠? 여기서 0하고 1이 고정점이 되겠네. 그 다음 코사인 x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x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지 않나? 되나? 이렇게 됐을 때 y equal x는 되고 어딘가 요 점이 값이 되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고정점은 성질을 만족하는 거다. 즉 y equal x라는 직선과 만나게 되도록 하는 요 x들을 고정점이라 그러겠다. 자, 고정점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뭘 보냐면 다시 뉴턴 방법을 다시 돌아왔어요. 뉴턴 일반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우리가 쭉 시퀀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놈은 뭐라고 그러겠다? G of X라고 디파인하고 이것을 반복 함수라고 다시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따라서 요놈이 이제 G of X가 했으니, 요놈은 G of X가 했으니, 뭐가 되느냐면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xn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G of xn이 되겠죠. 그런데 뉴턴 방법에 요놈이 어떻게 수렴한다 그랬고, 요놈은 어떻게 수렴한다 그랬는데, 요 수렴하는 값과 이것이 좌변과 우변을 수렴하는 값이 같다 그랬죠. 따라서 요놈이 뭐가 되느냐면 알파가 되고, 요놈 또한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는 것이죠. 요놈이 G 알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뉴턴 방법에서 쭉 무한히 갔을 때 좌변과 우변을 고려해 보게 되면 좌변은 알파가 되고 우변은 G of 알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f of 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이 알파였는데 흔히 알파라고 하는 놈이 G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고정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턴 방법의 근사해는 xn의 극한값이 될 것이며 또한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정점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고정점 반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뭐였다?
방정식 f of x 이퀄 0을 하는 이 방정식을 찾는 거다. 방정식 그런 찾는 알파를 찾는 문제인데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턴 방법에서 우변에 있는 놈을 뭐라고 그러겠다? 뭐라고 그러냐면 G of X를 이렇게 디파인했을 때 정의하게 되면 G of X의 고정점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은 요게 G of X가 X 마이너스 F of X라 그랬죠? G of X가 오케이 이건 지워버릴까? 이렇게 쓸게요. 고정점이 미안. 자, 고정점이라 하는 것이 뭐였죠? 자, 봅시다. 여기 G of X equal X이기 때문에 이놈이 G of X 이렇게 디파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F of X가 되고 이건 X가 되니까 여기 날아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F of X가 0이 되고 F of X equal 0이 되겠죠. 결국 뭐냐면 요 문제랑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G of X를 구해볼 수 있을까? 반복함수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G of X는 하나를 이렇게 쓸 수 있나? X 마이너스 F of X니까 이 놈을 F of X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이 놈이 하나의 반복함수가 되겠다 라는 거죠. 요게 2번가요? 1번. 그러면 1번은 오케이 되었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이 뭐냐면 동치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나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함수의 반복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키포인트죠. 뭐 주어진 원래 방정식 f of x equal 0의 근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고정점을 G of X를 정의해서 뭐 하겠다고? 고정점에 그 G of X 함수의 고정점을 찾는 문제는 같은 문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과연 고정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함수가 G of X고 복식을 해볼까? G of X고 여기 뭐라고? Y X라는 직선이고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임의어점을 하나 잡아서 함수값을 찾아서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때 y값이랑 같게 되는 x를 찾아가자. 다시 말하면 y x라는 직선으로 옆으로 뻗어보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또 올린다. x 방향으로 가고 이제 y 방향으로 갈 거예요. 다시 x 방향으로 가고 y 방향으로 가고 x 방향으로 가고 y 방향 쭉 가다 보면 뭘로 간다? 한 점으로 수렴하더라. 이 점이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면 고정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의의 점을 잡았어. x값 잡았어. 그때 함수값을 찾았어. C of x1 값 찾았어. 그때 함수값이랑 같게 되는 x값을 또 x2 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때 또 x2에 대해서 또 다시 뭘 생각한다? y 값을 또 찾아 g of x2. 자, gx1, g of x2, 그 다음 g of x3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뭐가 된다? 한 점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림을 잘 따라가는. 됐나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겠지. 모든 게 그렇게 잘 고정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누굴 한번 볼까? 네 개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이랑 반딱 나눠볼게.
위에 거는 good, bad. 위에 거는 좋은 건가? 자, x1을 잡았고 함수를 잡았고 y 곧 x한 직선을 가고 다시 내리고 하다 보면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x와 이미지는 잡았는데 이거는 다시 y 곧 x한 직선을 가고 함수 x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네. 반면에 아래 거는 뭐냐면 x0에서 함수 갔다가 x로 갔다가 벌어지네. 이거는 저 멀리 벌어져 버려. 그 다음에 여기 x0를 잡았고 그 다음에 x값 갖고 y 함수값 갖고 다시 더 멀어지네. 아래로. 어라? 어떤 거는 막 뺑뺑뺑 돌고 어떤 거는 뭐가 축축축 어떤 한 위치로 간다고 상관한 거 위에 거. 아랫부분은 뭐냐면 오라 커지고 오라 무한대로 작아지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보게 되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의 약간 위에 거는 뭐냐면 누워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누워있어. 반면에 여기서는 함수가 세워져 있어. 세워지고 누워지고는 뭘로 구분하지? 미분계수.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가 어느 정도 미분계수 값이 1보다 작은 x, y 꼴 x라는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적으면 뺑뺑뺑뺑뺑 돌게 되어 있다. 기울기가 크면 쭉 뻗어가 버리겠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뭐냐면 봅시다. x0일 때 함수값을 x0일 때 함수값을 y값으로 넣고 만약에 어떤 좋은 조건을 든다면 다시 바뀌어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 코드가 좀 이상하지 않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다시 x 이거는 스탑 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되지? 요게 아니면 스탑이 안 되면 오케이 이거 바꾸는 게 되겠네요. 맞나요? 요게 아마 요한이 여기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밖으로. 그죠? 그리고 요것만 성립하고 요거는 아닐 때 스탑되지 않을 때 요것을 실행한다라는 코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고등급 반복법이라는 것. example을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된다? 0.86이 쭉 가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고찰해야 될 게 뭐냐면 해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 반복함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초기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정점이 존재할 특권이 무엇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가지고 계속 돌려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미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어널리시스를 먼저 해보고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패스가 확증이 되면 그때서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소리가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치역이 그 다음에 그래서 반복 함수가 일단 어떤 조건일 때 되느냐면 반복 함수가 연속 함수라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구간이 정의구역이고 이때 대응되는 치역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이 정의구역보다는 정의구역 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치역이 어디 정의구역에 쏙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정의구역이 있고 치역이 이렇게 대응되는데 이 부분이 작고 이 부분이 넓으면 정의구역이 넓고 치역이 요 안에 쏙 들어가도록 하면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그 말은 뭐냐면은
주어진 구간에서의 미분 개수의 최대값이 1보다 같거나 적게만 된다면 뭐가 되냐면 함수 그래프가 높게 되고 높게 되면은 치역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게 되고 계속 맴돌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고정점 반복법을 돌리게 되면 쉽게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이제 정리가 여기 나와 있고 수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개발해 놓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고정점 반복법을 알고리즘이 좀 쉽죠?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O 뉴턴 방법을 해를 근을 근사근을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 함수는 기울기가 생각보다 큰가? 어떻게 되나? 뭔가 좀 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발산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 코사인 x 그래프는 뭐가 돼?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좀 완만하죠? 이제 절대치가 어차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이놈의 크기가 얼마가 돼? b보다 같거나 적죠? 근데 1이 포함 안 될 수 있나? 왜냐하면 x가 여기서 구간이 0에서 1.5 구간이라 했으니까 0에서 1.5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오케이. 만약 이걸 포함하지 않는다면 갇힌 구간이면 이제 1이 될 수도 있겠네. 조금 전에 그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조금 전 정리에 의하면 구간 안에 어떠한 값을 초기값을 잡아도 안전하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그 정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 방법이 어떤 점을 잡으면 좋을지 수렴할지 발생할지 예측이 잘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놈을 고정점 반복법을 사용하다 보면 이 조건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성립을 하게 된다면 주어진 구간에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요 점을 잡고 시작하든 요 점을 잡고 돌리든 요 점을 잡고 돌리든 간에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정점 반복법을 통해서 다음에 함수편을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5차 이하까지 계산하여라. 손으로 계산이 불가하겠죠? 에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이고 새롭게 구한 값과 조금 전에 구했던 값과의 차이 상대 오차 새롭게 구한 것의 차이의 상대 오차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 이 a인데 그 에라 값이 0.01%보다 작거나 적게 될 때 스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요 식이 좀 쉽지 않겠다지. 어쨌든 간에 함수 그래프 그려보겠나? 데스모스 통해서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네. 일단 여러분 한번 연습 문제니까 해보길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은 뭐냐면 이제 우익수가 야구에 관계되는 거네. 뭐 공을 막 이렇게 이쪽 각도에서 이쪽 각도로 던지면 쭉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중력 때문에 관계시간으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다 치고 그때 뭘 구하냐면 우익수의 손을 떠나서 중견수는 1m 위치에서 공을 받는다. 1m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인가요? 높이 위인가? 그죠? 땅으로부터의 그죠? 요 차이가 처음에 1.8m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익수가 중견수가 받을 때는 요 땅으로부터 높이가 1m에서 이제 y 값이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이제 뭐 방법을 세타를 구해라라는 질문을 받게 되네. 자, 고정점 반복법을 사용해서 찾아보라는데요. 찾을 수 있겠나? 오케이. 자, 공부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번호 방법이라고 해서 뉴턴 방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요것의 방정식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만약
함수 f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식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놈이 다항식이라면 굳이 f 프라임을 두 함수로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에 대해서 호언을 사람이 어떤 방법을 제안했네요. 다항식의 해를 구할 때 필요한 두 함수의 값을 조리제법 기억납니까?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뭐다? 호언 방법이다. 자, 이것은 원래 일반적인 뭐가 된다? 뉴턴 방법이고, 자, F 대신에 P라고 쓰는 거 바뀌었죠? P. P는 뭐다? 폴리노미얼,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f of x가 우리가 sin x 이런 함수 말고, f of x가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것처럼 다항식으로 주어진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하잖아요. 요거 지금, 요런 관계식을 좀 될 수 안 쓰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뭘 구하냐면은, 만약에 xn 자리에 그냥 어떤 수 알파라고 한다면, 요걸 지금 찾아야 되고, 이놈을 찾아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p of x를 x-알파, 여기는 알파가 있다 그러면 x-알파라고 하는 다항식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나누었을 때 몫을 우리가 q of x라 그러고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보자. 자,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는 뭐가 몇 차가 될까? 상수항이 되겠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상수항이라고 해서 R1이라고 썼고요. 자, 양변에서 x자리 알파를 대입해 보게 되면, 자, 이놈 대입하게 되면 p of 알파 되고, 여기 이놈이 뭐가 된다? 0이 되버리네. 결국 뭐냐면 좌변에서는 p of 알파 나왔고, 우변에서 뭐가 나온다? R1이 되었네. 결국 그러면 이 놈은 뭐냐면 R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는 뭘까? 요거는 뭘 대체하면 되지? 다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식을 써놨잖아요. 식을 써놓고 그래서 R1 자리에 P of 알파를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Q of X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Q of X도 동일한 방법대로 X-알파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 of X는 X-알파를 쓰고 나눠주니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것 또한 뭐냐면 1차 X-알파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고 이놈은 RT라고 두겠다. 동일한 방법대로 또 문제가 발생했나요? 동일한 방법대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양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놈이 0이 돼버리고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Q 오브 알파고 요놈이 뭐가 된다? R2가 여기 Q 오브 알파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2 자리에 뭘 집어넣죠? Q 오브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죠? R2가 되고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R1이 되죠. 자, 그렇다면 R1, R2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볼 텐데 자, 그것을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소리 띵띵 하네요. 그죠? sorry. P of X는 이렇게 식을 쓸 때도 그랬고 Q of X 자리에 다시 이렇게 식을 넣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 쭉 전개시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며 양면이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분모 P 프라임 오브 알파가 R2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R1과 R2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폴리노미에 이렇게 줬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P가 마이너스 1의 두함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이놈의 식을 조리제법 할 거예요.
되는 최고점 계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자, 무엇을 좀 물어보는 것이 마이너스 2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쓰게 되면, 뭐 되겠다? 2는 그대로 내려오고, 뭐가 되죠? 요놈이랑 요놈이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맞나? 마이너스 7이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4차고, 여기 2차니까 3차에 해당한 식이 빠졌네. 다시 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2가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내가 예쁘게 한번 써볼까? 예쁘지 않은지 모르겠다만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2, 0,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가 있고, 조리제품 쓰면 여기 물어보는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에서 물어보니까 이는 그대로 전체를 내놓고 마이너스 2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4를 곱하게 되면 8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마이너스 2랑 5랑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14가 되고 두 수를 더하면 10이 나오겠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라고? R1. 그 다음 한 번 더 2는 그대로 내려오고 2랑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은 16, 21 되고 2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49가 나오고 이놈이 뭐라고? 이놈이 R2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리 제법을 통해서 뭘 구했다? R1을 구했고 R2를 구했고 따라서 R2가 얼마나? 마이너스 49. 그 다음 R1은 얼마? 그 다음에 10. 이렇게 대체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분자는 10으로 분모는 마이너스 49가 되고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방법은 그렇게 저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인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픽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지금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 픽셀에 30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이 자리에 8이라는 값이 나와 있을 때 질문이 뭐냐면 그 가운데 이 부분에는 여기에는 어떤 값을 가졌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정보 하나, 정보 두 개, 정보 세 개, 정보 네 개만 주어졌을 때 A 지점의 값은 얼마이며 여기 B 지점 값이 얼마이며 여기는 C 지점의 값이 얼마일지 각각의 픽셀에 얼마 값을 배치를 시키면 전체적으로 뭔가 잘 오르가나이즈 된 것처럼 보일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시냐면 사람이 오케이 사람은 그런가? 일단 공이 여기 있고요. 공이 있고 타임이 1일 때 타임이 2일 때 공이 여기 있고 색깔을 밝혀볼까? 그 다음에 타임이 2일 때 여기 있다 그러면 자 타임이 1.5일 때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초록색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보관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유한계의 정보로부터 그 정보 말고 다른 지점, 다른 타임, 다른 위치에 있는 값을 유추해내는 것,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점들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대응되는 값을 조금 전에 구했던 함수 보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리턴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압축한다든지 그다음 복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든지 영화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다 들어가는 보관법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응용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가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방정식을 찾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1차, 2차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3차도 구할 수 있을동 말동하죠. 그 외에 초월함수라든지 아니면 5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5차 이상의 함수랑 y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찾는 문제는 이그젝트하게 정확하게 풀 수 없다. 따라서 근사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근사적으로 풀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 이분법, 5차 조정법, 그 다음에 뭐다? 유턴법, 그 다음에 할선법이 있었다.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알아야 될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빠르게 수렴할지 발생할지, 유턴 방법이 과연 좋을까 나쁠까? 유턴 방법이 좋은 게 있다면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유턴 방법에서 그걸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정점 반복법을 사용해서 찾겠다. 어떤 조건일 때 그것이 수렴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주어진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최대값, 즉 미분계수 최대값이 뭐가 되겠다? 1보다 같거나 적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연속이고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주어진 인터벌에서 어떤 값을 처음에 조기값을 잡고 돌려도 계속 돌아가서 수렴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호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단순한 함수인데 굳이 미분까지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조류제법으로 유턴 메소드에 사용되는 분모값, 분모값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호너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관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추석 잘 쉬고 지금 추석 시간에 보기에서 미안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바이바이.